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강도 15강에 이어서 대화하는 장소를 물어보는 듣기 연습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듣기 문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장을 듣고 여기에 쓰여 있는 칠판에 쓰여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훈련이 됩니다. 자,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기에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더 작은 것은 없나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죄송합니다. 다 팔리고 없어요. 다 팔리고 없어요. 자, 남자는 신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서 신발을 신어봤겠죠? 제가 신기에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더 작은 것은 없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 팔리고 없습니다. 이 대화는 과연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답에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식당, 2번 우체국, 3번 체육관, 4번 신발가게입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 신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에 식당, 음식 종류가 나왔나요? 또 우체국 우편 붙이는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없었죠. 그 다음에 체육관, 운동하는 스포츠 종류가 나왔나요? 없었잖아요. 여기서 신발을 신어봤는데 너무 큰 것 같아요? 작은 건 없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직원이 다 팔려서 없습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파는 장소가 신발 가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신발 가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듣기를 열심히 경청해서 하면은 금방 문장 속에서 듣는 가운데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째 문장으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경 씨가 언제 오나요? 나경 씨가 언제 오나요? 그랬더니 9월 6일에 올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9월 6일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월 6일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다 써드리면은 9월 6일에 즉 언제 오냐고 물어봤잖아요. 언제, when. 그랬더니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9월 6일에서 이렇게 묶어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부사로서 부사어로 언제 오느냐를 물어본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9월 6일입니다. 자, 9월 6일은 이 답안지 4개 중에서 어느 걸 골라야 될까요? 고향, 그 다음에 이름, 요일, 날짜. 자, 9월과 6일은 월은 달입니다. month. 그 다음에 일은 day입니다. 그러니까 달과 일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뭐냐?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짜에 오느냐 했더니 9월 6일에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일은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를 물어볼 때는 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고향도 네가 어느 고향이 어디냐, 네가 태어나고 살은 곳이 어디냐고 물을 때 고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날짜나 요일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9월 6일에 온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번 문제로 여자가 물어봅니다. 남자한테 쉬는 날 주로 뭘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갑니다.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럼 이때 대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답에는 취미, 직업, 나이, 건강.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잘못 져 있습니다. 답은 이것이 아니라 7번 문제를 갖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자, 낚시를 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은 그 낚시를 하는 것이 시험 준비인가요? 시험 준비, 일기예보, 계획 작성, 여가 생활. 이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낚시는 취미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여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답은 여가 생활이 됩니다. 즉 여가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여유로울 때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생활이 여가 생활입니다. 여가 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낚시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 중에서 테니스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취미로 할 수 있고 이런 여가 생활이기 때문에 낚시를 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여가 생활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8번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8번. 자, 8번 문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알겠어요. 늦지 않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일 저녁 8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라고 전화를 해서 남자가 알겠어요. 늦지 않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즉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에 답에는 약속도 있고 여행도 있고 친구 사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자고 저기를 했죠. 그래서 장소도 강남역에서, 내일도 언제? 내일. 어디에서? 강남역에서. 언제? 8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했죠. 즉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친구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즉 이거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뭐뭐 하기로 저기 하는 것을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 대화 내용의 주제는 약속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로 봐집니다. 제가 여기서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서 잘 들리는 것 중에서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기를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듣기를 할 때 강남역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장소를 얘기해서 어디서? 강남역에서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는 씁니다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강남역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강남역에서 들릴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쓰는 거와 들리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남역에서 빨리 얘기하면 강남역에서 만나요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잘 알겠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서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듣기 연습은 여기까지를 하고 제가 오늘은 한자를 갖고 조금 그 문제 뜻풀이를 하고는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라고 읽습니다. 양. 자, 양입니다. 양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sheep입니다. sheep. 그죠? 양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양의 연상이 되나요? sheep에? 오케이. 그러면 양은 뭘 갖고 있지요? 뿔이 2개 있습니다. horn. 자, 뿔이 2개 있습니다. 이게 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뿔이 있는 2개 있는 거 요걸 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 큰 대자를 붙이면은 무슨 자가 되느냐? 자,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크다, 큰 대라고 합니다. 큰 대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와 같이 니은이 붙어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 대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형, 꾸미명 형용사가 돼서 대를 수식을 해서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large입니다. large. 크다, 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양 밑에 대가 붙으면은 어느 글자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운 세대는 아니고 더군다나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어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가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써진 거는 양과 큰 게 붙어서 아름 밑자가 됩니다. 그러면 큰 양, large 10이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arge 10. 양이 큰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크다는 얘기는 자, 다시 자, 보세요. 이건 양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양과 대가 이자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large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large 10이 됩니다. 즉 large 10 양이 큰 거는 우리한테 몇 가지를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은 우리한테 뭐를 제공하죠? 털을 제공하잖아요. 그걸 뭐라면 양모, 양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유, 양에서 젖이 나오죠? 양의 젖을 많이 주죠. 그다음에 소에서 주는 것을 우유고 말에서 나오는 젖은 마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모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요새 우유를 먹습니다. 자, 어떤 동물에서 나오는 젖인데 이거는 양유를 줍니다. 또 하나는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누구한테? 인간에게. 양은 인간에게 또 고기도 제공을 해 줍니다. 또 네 번째는 가죽을 제공해 줍니다. 양피라고 합니다. 자, 나지 10은 우리 인간에게 고기도 제공을 해주고 첫 번째 고기, 두 번째 털, 세 번째 젖, 네 번째 뭐를 주느냐? 가죽. 이렇게 네 가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를 줄 때 양이 큰 것이 더 많이 줄까요? 작은 것이 더 줄까요? 더 크면 클수록 양고기, 양모, 양유, 양피는 더 많이 우리가 인간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양에다가 큰 대자가 붙어 있는 것을 아름다울 밑자로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 이거를 썼을 때는 좋을 밑자로 썼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아름다울 밑자로 바뀌었다. 이러한 그 글자의 뜻에 변화된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한국어도 조금씩 한자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큰 대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의 상형적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팔을 쫙 뻗으면 동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여서 여기다 팔을 이렇게 하나 더 치면은 이게 뭐냐면 큰 대자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걸 큰 대자라고 하지만은 뭐 중국에서는 따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라지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나 다 뜻은 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이 아름다울 밑자가 양과 큰대, 즉 라지 시볼 쪽에서 아름다울 밑자가 됐다. 이러한 자원풀이를 갖고 잠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